안녕하세요. 이번 주제는 베리언스 공포를 이겨라입니다. 먼저 핸들을 리플레이 해보겠습니다. 마이크로 글로벌 페스티벌 파이널 데이이고요. 레벨 3 UTG 플러스 1에서 쇼스택이 12.53BB로 오픈 시어브를 합니다. 저는 컷오프 위치에서 파켓 9을 두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플레이들이 3명인데 버튼이 약 43BB, 스몰 블라인드가 약 52BB를 두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딥 플레이어들 때문에 폴드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폴드한 이후에 이렇게 플레이하게 된다면 당분간 포커를 치는 것이 더 낫겠다는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이 폴드는 단순히 베리언스가 무서워서라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두 가지 매우 현실적인 공포가 있었습니다. 우선 토너먼트 규모 공포. 이 토너먼트는 데이 1이 몇 주에 걸쳐 진행되어 파이널 데이에만 1만 명 이상의 진출한 아주 큰 규모의 대회였으며 상위권 상금도 상당한 규모였습니다. 저는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이 칩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두 번째, 최근 경험 공포. 최근 들어 비슷한 상황에서 제가 리오딘을 할 때마다 뒤에 항상 에어라인, 킹스, 퀸스 같은 괴물 핸들을 만나 칩을 잃는 뼈아픈 경험이 반복되었습니다. 이 두 공포가 결합하여 파켓 9을 폴드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GTO 솔버는 이 판단을 냉정하게 반박합니다. 심리적 정당화 vs 수학적 진실의 대결,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요약하면 빌런은 UTG 플러스 1이고 약 12.6BB 올인을 한 상황이고 저는 컷오프 위치에서 테이블 칩 리더로 94BB 정도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은 플레이어는 3명이고 이 중 스몰 블라인드가 52BB로 제일 많습니다. 당시의 심리, 저는 파켓 9이라는 좋은 핸들을 들고 있었지만 뒤에 있는 3명의 플레이어가 무서웠습니다. 내가 94BB로 올인하면 뒤에서 에어라인이나 킨스가 나와 내 스택 절반을 잃을 위험이 너무 크지 않을까? 이 대형 스택 손실 공포가 제 판단을 흐리게 했습니다. GTO 관점의 최종 결론. 컷오프 상황에서 GTO 솔버는 이 스팟에서 파켓 9을 94BB 전부를 밀어넣는 올인 서브, ISO 서브가 정답이라고 제시합니다. GTO가 올인을 강제하는 심층적인 이유. 우선 빌런 올인 레인지에 대한 우위, 에코트 어드밴티지. 빌런은 12.6BB 소스택이므로 UTG 플러스 1 포지션이라도 애니 파켓 페어, 애니 에이스, 썸 브로드웨이 등 다양한 넓은 레인지로 올인할 수 있습니다. 파켓 9은 이 레인지를 상대로 약 61% 높은 에코트로 앞서 있습니다. 파켓 9의 상대 핸드볼 에코티, 파켓 9은 텐스, 잭스, 퀸스, 킹스, 에어라인을 상대로 약 20%로 한참 뒤쳐져 있습니다. 반면에 파켓 8 미만한테는 약 80%로 우위에 있고 에이스킹, 에이스퀸, 에이스잭 같은 핸드들을 상대로 55%로 미세하게 우위에 있으며 코인 플립 상황입니다. 에이스엑스한테 약 70%로 유리한 상황입니다. 아이솔레이션의 절대적 가치, 콜이 안 되는 이유, 뒤에 3명에게 스퀴즈할 완벽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스퀴즈를 당하면 파켓 9으로 콜하기 어려워 폴드해야 하고 이미 넣은 칩을 잃게 됩니다. 스몰 레이즈는 콜보다 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스퀴즈 초대. 뒷플레이어들이 퀸스, 에이스킹은 물론 이제는 에이스킹 수리드, 퀸킹 수리드 같은 브로커 핸드로도 43BB 또는 52BB 스퀴즈가 가능해집니다. 파켓 9은 이 스퀴즈에 콜하기에 약하지만 이미 넣은 칩 때문에 팟 아즈가 생겨서 폴드하기도 어려운 딜레마에 빠집니다. 에코티 누수. 뒷플레이어가 저렴하게 콜할 수 있어 멀티웨이 팟이 될 수 있습니다. 파켓 9은 멀티웨이에서 승률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따라서 콜해도 손해, 폴드해도 손해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94BB 올인만이 정답인 이유. 뒤의 플레이들에게 오직 프리미엄 핸드 잭스 플러스 에이스킹으로만 콜해라 라고 강제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높은 폴드 에코트를 확보하여 파켓 9의 승률을 1대1 상황에서 온전히 에코티 실현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칩 EV의 극대화. 토너먼트 초반은 ICM 압박이 미미하기 때문에 칩 획득 기대값 극대화가 유일한 목표입니다.
파켓 9으로 올인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칩을 가장 많이 쌓는 가장 수익성 높은 플레이입니다. 자, 포지션별 GTO 비교 분석, 파켓 9의 가치 변화. 그럼 제가 느낀 공포가 정당화되는 포지션이 실제로 있을까요? 뒤에 남은 플레이어 수가 파켓 9의 가치를 어떻게 바꾸는지 정밀하게 분석해 봅니다. 파켓 9에게 위협적인 핸드 출현 확률 분석. 파켓 9에게 극도로 위험한 핸드는 텐스 플러스이고요. 에스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핸드가 뒤에 있는 플레이어 중 적어도 한 명에게 나올 확률을 계산해 봤습니다. 자, 현재 상황 컷오프. 남은 플레이어 3명, 위험 핸드 레인지 중에 잭스 플러스 에이스킹, 이것을 한 명 이상 보유 확률은 약 3%, 적어도 한 명 보유 확률은 약 8.8%입니다. 만약에 텐스 에이스퀸까지 포함시키면 약 13.4%가 됩니다. 따라서 G2 액션은 올인이고, 만약에 이 사항이 UTG가 올인하고 제가 UTG 플러스 1에 있었다 하고 7명이 남은 상황이라 한다면 잭스 플러스 에스킹을 적어도 한 명이 보유할 확률은 약 19.5%, 여기서 텐스 에스퀸까지 포함시키면 약 28.5%가 되기 때문에 GTO-X는 폴드를 선호합니다. 최종 통찰, 포지션이 핸드 가치를 결정한다. 이전 영상에서 포지션에 대해서 다뤘지만 포지션이 핸드 가치를 결정합니다. 컷오프 포지션 뒤에 3명 있을 때 잭스 플러스 에스킹의 출현 확률이 8.8%로 낮습니다. 이는 GTO가 베리언스를 감수할 만한 이득이라고 판단하는 수준입니다. 파켓 9은 충분히 강합니다. UTG 플러스 1 포지션, 즉 뒤에 7명이 남아있다 그러면 잭스 에스킹의 출현 확률이 19.5%로 2배 이상 치솟습니다. 게다가 텐스 에스퀸까지 포함하면 거의 30%에 육박합니다. 이 상황에서 파켓 9은 취약하여 홀드하여 칩을 보호하는 것이 GTO 전략입니다. GTO 솔버 아웃풋 시각화, 파켓 9은 액션 비교, 시나리오 1 현재 상황입니다. 컷오프 포지션이고 뒤에 3명 있는 상황. 저는 컷오프, 빌런은 UTG 플러스 1, 소스택이고요. 파켓 9 액션 서브 기대값이 가장 높습니다. 플러스 1.5BB에서 플러스 2BB, 확실한 이득입니다. 뒤에 플레이어 폴드율은 대략 91%로 상당히 높습니다. 텐스, 에스킹 등 상대는 대부분 폴드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만약에 빌런이 UTG에 있고 제가 UTG 플러스 1에 있다 그러면 폴드가 EB값이 0으로 가장 높습니다. 파켓 9이 서버할 때 기대값은 마이너스입니다. 올인시 장기적 손실. 핵심 비교, 뒤에 3명이 있는 컷오프 위치에서는 서브하는 것이 플러스 2B이고 뒤에 7명이 있는 UTG 플러스 1에서는 폴드가 서브하는 것보다 2B가 0으로 더 높습니다. 같은 파켓 9, 같은 상대, 포지션만 다름, 2B가 완전히 뒤바뀜. GTO 콜링 레인지, 텐스, 에스퀸과 실제는 괴리, 우리가 파켓 9으로 올인했을 때 뒤에 플레이들이 콜을 할 수 있는 GTO 콜링 레인지에 텐스와 에스퀸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중요합니다. 히어로 ISO 서브 레인지, 포지션별 GTO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빌런이 UTG에 있고 저희가 UTG 플러스 1, 뒤에 7명 있는 상황에서는 에어라인 킹스는 서브를 하고 퀸스 잭스도 서브를 하고 텐스는 믹스를 합니다. 파켓 9은 폴드를 하고 에스킹, 서브, 에스퀸도 믹스를 합니다. 반면에 현재 상황인 뒤에 3명이 있는 컷오프 위치에서는 에어라인 킹스, 서브 또는 콜 믹스를 하고 퀸스 잭스 서브, 텐스 서브, 파켓 9도 서브를 합니다. 에스킹도 서브하고 에스퀸도 서브를 합니다. 핵심 같은 파켓 9이 UTG 플러스 1에서는 폴드, 컷오프에서는 올인, 포지션이 핸드 가치를 결정한다. 뒤 플레이들을 GTO 콜링 레인지, 우리가 94BB ISO 서브를 했을 때 버튼, 스몰 블라인드, 빅 블라인드가 콜할 수 있는 레인지는 잭스 플러스 에스킹입니다. 텐스, 에스퀸은 대부분 폴드합니다. GTO 솔버가 텐스와 에스퀸을 폴드하는 이유, 역지배 위험. GTO는 텐스와 에스퀸을 잭스 플러스 에스킹에게 지배당하는 핸드로 간주합니다. 텐스, 에스퀸 입장에서 콜하면 우리가 잭스 플러스 에스킹일 때 크러시 당하고 파켓 9 이하일 때만 유리합니다. 하지만 94BB를 밀어넣는 렌즈에는 잭스 플러스 에스킹의 비율이 높아 콜은 손해입니다. 따라서 GTO는 텐스와 에스퀸을 콜 렌즈에서 제외시켜 베리언스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히어로 이득과 실전 메타의 괴리,
히어로 위드 GTO 관점. 우리가 파켓 9을 올인함으로써 GTO가 폴드를 권장하는 텐스와 엑스퀸 같은 위협적인 핸드들을 성공적으로 폴드시키고 높은 폴드 에코트를 얻어내는 것이 ISO 서브의 핵심입니다. 실전의 괴리. 하지만 실제 인간 플레이어들은 텐스와 엑스퀸으로 콜을 믹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제가 올인했을 때 텐스 플러스 엑스퀸, 엑스킹을 포함하여 13에서 14% 확률로 콜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하며, 이 때문에 제가 느낀 공포는 더욱 커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확률조차도 올인의 기대값을 마이너스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심리적 방어 대 GTO 반박. 제가 파켓 9을 폴드한 것은 칩 획득 기회보다 칩 손실 위험에 과도하게 집중한 결과였습니다. 심리적 방어. 이건 1만 명 이상이 참가한 메가 토너먼트다. 여기서 칩을 잃으면 안 된다. 라는 심리적 방어와 GTO 솔버 수학적 반박은 RCM 압박은 없다. 토너먼트 초반 중반은 칩 이베가 절대적입니다. 칩을 보호하는 것보다 칩을 불릴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최근 리올인 할 때마다 항상 에어라인 킹스 퀸스를 만났다.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GTO 솔버 수학적 반박. 확률은 기억력이 없다. 에어라인 킹스 퀸스가 DNR 확률은 8.8%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경험은 미래 확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심리적 방어. 94BB를 모두 잃는 위험이 너무 크다. GTO 솔버 수학적 반박. 위험 대비 이득이 충분하다. 8.8% 낮은 위험을 감수하고 플러스 1.5BB 플러스 2BB라는 확실한 기대 수익을 얻는 것이 GTO입니다. D 3명이 잭스 플러스 엑스킹을 안 가질 확률은 91%. 서브한 UTG 플러스 1 소스텍 렌즈에 대비 파켓 9의 에코트는 대략 61%. ISO 서브 기대값만 플러스 2B. 심기온. 베리언스 허용하는 마인드셋. 토너먼트 규모가 아무리 커도 초반에는 칩 EB가 절대적입니다. 최근 경험이 아무리 나빴어도 포크 확률은 과거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득이 되는 상황에서는 큰 베리언스라도 기꺼이 감수하는 베리언스 허용 마인드셋이 필수입니다. 최종 결론. 컷오프 포지션에서 파켓 9은 IS 서브해야 하는 핸드였습니다. 8.8%의 위험을 폐하려다가 91%의 기회를 날린 셈입니다. 과거의 트라우마나 토너먼트 규모에 흔들리지 마세요. 수학은 플러스 2B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승부해야 할 때는 과감하게 올인하고 승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